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카파 토큰 이코노미 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카파 토큰 이코노미 저희 카파 커뮤니티에서 카파 플랫폼에 대한 임프루먼트 프로포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네시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하는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카파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약속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파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파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었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제 카파 토큰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르고요. 예. 저희 이제 카파 플랫폼에서 앱을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파 토큰이 필요한 구조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을 한다거나, 지금은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겠죠. 카파 플랫폼 위에서 하는 액티비티들이. 그때 필요한 매개 도구, 그때 필요한 토큰으로서 사용이 되고, 오픈 AI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large language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토큰하고는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서는 이제 토큰을 language 모형이 가지고 있는 토큰으로 숫자로 계산을 해서 그걸로 이제 과금을 하긴 하지만, 저희는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enhance access to platform 하기 위해서 하고, streaming line of the user feature 하고, facilitate development and operational application을 하기 위해서 이 토큰들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end user는 end user가 카파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카파 토큰을 반드시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도 마찬가지고요. 디벨로퍼가 이 카파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운영을 하려면 디벨로퍼가 자기 앱을 운영을 하려면 카파 토큰을 사용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엔드 유저가 어떤 자기 앱이 아닌 어떤 디벨로퍼가 만든 앱을 사용했을 때 카파 토큰을 어떻게 나눠서 서버 사용료와 그리고 디벨로퍼에 대한 모델러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건지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카파 토큰은 커런시가 아닙니다. 리걸 텐더가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돈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장하거나 intrinsic financial value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intended sole use, 진짜 딱 정해져 있는 사용에 대한 카파 플랫폼에서 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랫폼을 한 발자국이라도 바깥에 벗어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이 디펜던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나 저희 커뮤니티나 같이 그 속에서만 뭔가 어떤 가치를 가져요. 그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파 앱을 사용할 때 쓰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트래디셔널한 파이낸셜 애셋이나 아니면 어떤 파이낸셜한 리턴 가지고 있으면서 뭐 스테이킹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restricted to exclusive to application specific functionality라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alue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런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가치는 있죠. 근데 토큰 유틸리티 모형이 달라질 때마다 저희 플랫폼에서 어떤 폴리시가 달라질 때마다 이 value 자체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value가 얼마가 되는지가 뭐 어렴풋이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개런티를 해줄 수가 없고 그냥 그 에코시스템에서 플랫폼 시스템에서 그때마다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value는 있지만 utility value는 있지만 그것이 트래디셔널한 그 financial asset이라든가 그리고 long term 어떤 financial return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는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서버가 해킹을 당한다거나 잊어버린다거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regulatory consideration. 아무리 저희가 이것을 저희 커뮤니티 카파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 토큰이라 하더라도 모든 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jurisdiction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카파랩 자체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법을 따라서 카파랩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액티비티는 또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은 compliance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의 그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규약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자, 카파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CIP라고 부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텐데요. 이게 약간 문서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거냐, 어떤 식으로 디벨롭먼트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위한 어떤 문서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이게 커뮤니티 드리븐 매너로 100% 안 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커뮤니티 드리븐 매너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가 문서로 남겨서 트랜스페런트하고 좀 체계적이고 이런 식으로 카파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다큐멘테이션 decision making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라든가 유저라든가 코어 컨트리뷰터라든가 개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decision making 프로세스를 같이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governance나 decentralization을 추구를 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centralized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문서 같은 경우는 저나 윤경일 교수님이나 김선희 교수님이 같이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를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고 어댑테이션이 빨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무쌍해야 되고 저희가
1 년에 한 번 만나 가지고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뭐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뭐 지금은 이 프로포즈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런 어댑테이션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트랜스페런트하고 어카운터블하기 위해서 이 문서 작업을 decision making process를 만들었고 그것을 저희는 CIP라고 부르고 Kappa Improvement Proposal이라고 부르기도록 했습니다.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있네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프로포즈를 만들 수 있고 뭐 어떻게 패스할 거냐, 페일할 거냐. 물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파 토큰 자체가 이 커뮤니티 이 프로포절이 나왔을 때 decision making을 하는 기본 구조가 될 텐데 그래도 커뮤니티가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facilitate 하기 위해서 CIP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포절인지 지네시스니까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래서 카파 토큰 이코노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4가지 프로포저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포저는요, CIP number 1, CIP1은 Max Token Supply입니다. 저희가 카파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파 토큰을 10 billion으로 max를 하는 것을 첫 번째 프로포절이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 바꾸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 max를 해서 하는 이유는 economic stability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가치를 알 수 없으면 저희가 서버 subscription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트랜잭션당 얼마가 소모가 되는지 서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economic stability랑 predictability랑 인플레이션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유틸리티 파워가 그래도 토큰을 얼만큼 갖고 있으면 그 카파 앱을 몇 번 쓸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스테빌리티나 프레딕터빌리티와 인플레이션 컨트롤 이유로 총 발행량을 픽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빌리언 안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토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토큰을 어떻게 컨섬션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당 저희가 앱 유즈당 할 건지를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카파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때 저희가 each interaction을 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턴 단위로 다 쪼갰어요. 그래서 어떤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 10개의 턴을 사용해야 된다. 뭐 20개의 턴을 사용해야 된다. 그 턴을 몇 개를 사용하는가는 그 앱을 만드는 디벨로퍼가 만든 그 앱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each 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턴 안에 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한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조금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유닛이 필요했고요. 그 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카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단위죠. 뭐 그게 GPT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저희가 심볼릭한 계산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프린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이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턴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요 한 턴을 사용할 때마다 10 카파 토큰이 컨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 카파 토큰은 이제 사용자가 내겠죠. 그죠? 엔드 유저가 10 카파 토큰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세븐 카파 토큰이 7개가 그 앱을 만든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는 10개 중에 3개는 카파 서버 혹은 카파 서버 리저브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앱을 만들어서 내 앱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게 되면 3개의 토큰을 내가 가지고 있던 토큰 중에서 10개를 썼지만 7개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가 서버 리저브로 이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앱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나의 토큰을 3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턴당. 근데 남이 다른 유저가 나의 앱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턴당 7개의 토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뭐 앱을 사용한다거나 내 앱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카파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모형을 등록한다거나 뭐 모형을 옮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카파 토큰을 사용하면서 저희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일단 앱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그 앱을 사용할 때 앱은 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턴당 지금은 10개의 토큰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저희가 프로포즈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흔들리면 나중에 한번 앱을 사용하는 그 서버 비용하고 그 이코노미가 너무 그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CIP를 다시 해서 통과가 됐을 때 이게 움직여지는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턴당 10개의 토큰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ain fixed until it is modified the governance protocol. 우리가 이제 CIP를 통해 가지고 바꿀 때까지는 이게 fix 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고 나면 이제 뭐 10 billion이 나왔는데 10 billion이 나와도 저희가 개발자한테 allocation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에서 아직은 코어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시키고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해왔었던 10년이 넘게 해왔었던 개발자들, 코어 개발자들, 그리고 그 앞으로 이 사람들이 10년을 더 해야 되는 그것을 락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컴pensation을 토큰으로 컴pensation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15%를요, 7.5%를 최재화에게, 전체 5%를 윤경일에게, 2.5%를 김선희에게 알로케이션 하고, 이 받은 것들은 각자는 해마다 10%씩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면 100% 첫 해에 90%는 락업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0%씩 천천히 해마다 다 릴리즈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붙어서 저를 포함해서 붙어서 10년간 이 커뮤니티를 계속 버리지 않고 플랫폼을 버리지 않고 락업을 시키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이 파이낸셜한 임플리케이션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유틸리티 밸류는 있으니까 이 토큰을 이제 자기가 받은 토큰을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하는 구조를 이제 천천히 만들겠죠. 자기가 자기 토큰이니까. 그래서 뭐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 싶으면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 앱을 많이 쓰겠다 그러면 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5%가 여기 할당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85%가 남은 거죠. 그것은 이제 다른 우리가 프로포즈를 가지고 리워드 구조를 가지고
85%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그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지는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없으면 지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지금 대체 불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제로에 가까운 밸류를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플랫폼 이코노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베네핏을 받으니까 유틸리티 밸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것을 배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Initial Token Reward Activity와 Rate이라는 게 네 번째 프로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플랫폼에 인게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에듀케이셔널한 그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롱런 바이어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토큰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실 토큰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해서 보상으로 받는, 보상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민팅이 된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을 실행을 하는데요. 몇 개를 조금 정해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니셜이기 때문에 컨디셔널하게 시작을 했고, 실험적으로 해서 지금 8월 말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카파의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거나 기존 유저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발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한 걸 정확히 하게 되면 토큰을 2만 개가 리워드로 받을 수가 있는 구조로 만들고요. 2만 개가 나가게 되면 저희 앱을 5턴짜리 되어 있는 앱을 이제 쓰게 되면 턴당 50개니까 10개니까 약 50개의 토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앱을 한 400번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막 한번 좀 쓰게 하고 주위 학생들이라든가 쓰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 수업 시간에 있는 학생들한테 써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쓸 때 학생들한테 돈 내고 무슨 뭐 카파 플랫폼 서브스크립션 하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400번 정도는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40주에 걸쳐서 주당 한 10번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파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을 레코멘드 하고, 프리 토큰으로, 프리 유틸리티 토큰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도 쓰는 거는 충분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서, 유저당 받는 거니까 2만 개씩 배분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플랫폼에서 앱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플랫폼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브스크립션 할 때 피네 여기가. 서브스크립션을 할 때 80만 개 토큰을 들여서 16,000번 정도의 그 사용이 가능하게끔 1년당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곱하기 또 400이겠죠. 개인이 하는 것을 또 40번 정도, 400인가 40인가 뭐 계산이 잘 안 되네요. 446이니까 40이네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annual token platform subscription의 리워드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많을지 적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플렉서블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적다. 1년간 내가 했는데 앱을 사용할 때 이게 적다 그러면 조금 올릴 것이고, 아니면 너무 많다, 이런 건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발행만 되면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니셜이고 굉장히 컨디셔널하게 한번 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써보니까
1 년간 시뮬레이션 엄청 돌리니깐요. 수만 개의 토큰을 쓰더라고요. 저 지금 마이너스 몇만 개인데 빨리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인제 3 개월간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교육을 받으실 때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막 또 교육을 다 종료를 하게 되면 좀 보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서머 트레이닝 받으시고 잘 끝나신 분들은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50,000 개 토큰을 어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하시고 그다음에 플랫폼 서브스크립션을 안 하셔도 한 70,000개 정도면 충분히 교육 안에서 쓰고 사용하고 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시고 만약에 플랫폼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이제 연간 앱을 저기 뭐냐 매니지를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예 충분하죠. 요 3 개를 다 받으시는 걸로 하 제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때마다 제가 일일이 매뉴얼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서브스크립션하고 트레이닝은 제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completion 끝내신 분들한테는 요거 드리는 거는 제가 매뉴얼리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기 오 박사님 책 내신 거 있잖아요. 오 박사님하고 다현 선생님하고 연 부장님 책 내신 거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북 사시면 저희가 토큰을 10,000개 토큰을 리워드로 드리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계정당 한 번씩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옛날에 왜 카파 모형 예제집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proof of purchase receipt 같은 거 복사해서 올리시면 제가 보고 proof of purchase 당 manually 해 가지고 10,000개 토큰을 분배를 리워드로 분배하는 고런 구조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대한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니셜 프로포즈라고 생각하시고 8월 31 일까지는 이펙티브한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데 likely 좀 적어지겠죠, 다음번에는. 약간 넉넉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9월 1 일부터. 그래서 최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책을 좀 사셔서 9월 1 일까지 책을 사셔서 오 박사님 책하고 그 책을 사셔서 토큰 리워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주위 분들 쓰실 분들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지금 처음에 카파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하게 되면 토큰 받을 수 있으니까 토큰 받아서 이제 앱들 넣으면 좀 컴포러블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파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디테일이라든가 뭐 책 샀을 때 proof of purchase 올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프로포절로 이루어져 있는 지네시스 카파 임프루먼트 프로포절로 이루어져 있는 카파 토큰 이코노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커뮤니티에서 도와주셔서 이 실험이 이 액티비티가 좋은 성장, 좋은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독려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를 독려합니다. 감사합니다.